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동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다 일어서 주시죠 그냥.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교육받은 분들은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운명 예찬. 자, 여러분 운명 예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내 운명을 한번 예찬해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아 길을 비켜라. 자, 여자는 여성이 되고 남자는 사나이가 되는 거죠. 자,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가신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 나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은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악의 이오 웃음 한번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자 박수 보내주시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적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의 첫 만남,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이제 치유 변화를 이끌어오면서 한 5,000명 이상을 제가 변화를 시켰네요. 저를 거쳐간 사람이 한 5,000명 이상이 되니까 참 많이 거쳐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호곤 한의사님은 대표적으로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새벽 4시에 수고해서 일어나서 이제 서울 강남역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훈련을 했던 분이죠. 우리 오영자 본부장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또 한 3, 4년을 계속 마이크를 이제 잡으면서 이렇게 봉숭아학당에 오기 위해서 미리 강 트레이닝을 이제 했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 사람이 보물이다, 사람이 자산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예, 저는 치유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자산이라는 걸 이미 몸소 20년 이상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문화가 소중한 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이제 교육, 강의, 상담.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도 말만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말만 해서는 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이 사람들과 덕분으로 성장하는 이 상생이 되지 않으면 요즘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토는 바로 이제 첫 만남 심리가족인데요. 자, 잠깐 이 포인트 좀.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문화 창조의 신화 창조다 같은 맥락인데, 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거기 시작.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사랑이 있던 만남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다. 시작. 사랑이 있던 만남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다. 네, 사랑이 있던 만남은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킨다. 사랑이 있던 만남은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킨다. 자, 놀라운 사실은 제가 5,000명 정도를 만나면서 이 90% 아니 95% 이상이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의 잘못된 만남, 또는 형제 자매와의 잘못된 만남, 나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잘못된 만남, 그것도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의 잘못된 만남, 더 커서 이제 부부 관계에 또 잘못된 만남, 이런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NLP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물론 이제 여러 기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치유 변화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어야만 치유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의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대학과 같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어떤
박사학위를 따고 이렇게 스카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A 집단이에요. 스카들이 상담을 했을 때 치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본 거죠. 또 한쪽은 뭐냐,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총장님처럼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뭐 공감을 잘하고 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이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B 집단이 또 상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치유 효과가 크냐 보니까요, 어느 쪽 같아요? 예, B 쪽이더라고요. B 쪽.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더라. 이거는 바로 에너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 총장님 에너지 드링크 하는 거 저는 너무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에너지 주는 사람이요. 예, 지금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아니 애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예. 자, 가장 좋은 에너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먼저 쌓여보시죠. 사랑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선물을 사놓고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아. 요즘 이제 그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알게 됐어요. 치유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이 세 가지 바퀴를 잘 돌려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 이 3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지지감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받고 공감적 이해를 받으면서 진정성 있는 내면과 내면의 참만남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하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둑질을 했어요. 또 사기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당신이 사기를 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도둑질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했어. 사기를 했는데도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이런 분이 한 명 있다면 어때요? 너무 편안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무조건적인 존중이자 공감적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아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응원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자,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지지감을 아주 잘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분이 뭐냐면 바로 헬렌 켈러를 키운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앤 슬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그 모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응원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앤 슬리반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나에게는 그런 앤 슬리반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이상이 다 손들었거든요. 예, 지금 네 분이 손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앤 슬리반이 되겠네요. 자, 서로 마주보고 한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저는 당신의 앤 슬리반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앤 슬리반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자, 세상이 없기 때문에 앤 슬리반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봉당 문화는 바로 이제 서로 앤 슬리반이 되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 지지감을 느끼면서 두 번째가 해야 느낌 뭐냐면 자, 해소감. 시작. 자, 우리 내면에는 해소되지 않는 여러 응어리들이 있어.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예,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따라하세요. 억압, 억압, 응어리, 응어리, 한, 화병. 화병. 이 화병이 여러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뭐 신체적으로 뭐 과식, 폭식, 비만, 중독, 그리고 뭐 또 심장장애, 뇌졸중, 뭐 위장, 뭐 심혈관 이 모든 문제를 만든 게 바로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실컷 이야기한다. 여러분 실컷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가 실컷 이야기하는 그 문화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실컷 이야기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를 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흠집을 이야기하더라도 흠을 잡히지 않는 이런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앞으로 실컷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컷 이야기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야기 들어주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시작 발성 노래 율동 야, 이미 봉당이 너무 잘해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컷 웃어야 되고 실컷 소리 질러야 되고 실컷 울어야 되고 또 실컷 화도 내야 되고 실컷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컷 노래 불러도 괜찮은 노래방도 물론 있습니다. 네, 실컷 울고 실컷 웃고 실컷 소리 질러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자 모여서 우리 감정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NLP 체면 치료지. NLP 체면 치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해소되지 않는 그 마음의 응어리가 의식 차원이 아니라 잠재의식 차원에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왜 사는지 모르겠고 자 나도 모르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치료를 필요로 하죠. 아까 우리 총장님 전에 뭐라고 소개했죠? 한국 최고의 NLP 체면 치료 전문가다. 저는 대학 교수고요. 석사 박사 학위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NLP 체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내가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응어리 문제 때문에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불면증 뭐 심지어는 조현병까지 이런 문제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숨기면 병이 됩니다. 골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골머 상처는 도려내야 되죠. 도려내야죠. 여러분 문제는 마찬가지. 문제를 개방해야 돼요. 요게 되면은 이제 통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잘 들어보시면 지지감이라든지 해소감이라든지 이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해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앤스 이반 선생님 같은 이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응원 지지를 받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자, 뭐라고요? 예, 치유 변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치유 변화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는 그런 문화를 만나야 되고 그 문화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치유 변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상담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예? 숨어서 이 치유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뛰어나와서 동성학당의 인천학자를 맡았냐면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그 문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치료 기술을 잘 아는 사람, 심리치료 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고 함께 소통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지지감과 해소감을 충분히 느낀다면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통제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20%밖에 안 돼요. 그 8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통제감을 가지지 못하면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건 경험에 지배받는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과거의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뭐 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통제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힘이 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통제감이 없는 거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통제감이 없는 거예요. 즉 사건에 휘둘리고 경험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에 휘둘리는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 경험,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절대 이유 변명을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덕분에 시작. 덕분에. 자, 여러분들은 삶을 풀이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울증을 없애고 싶고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고 싶고 심지어는 뭐 지금 현재의 뭐 인간관계 갈등을 없애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이런 거 없애고 싶어, 이런 거 극복하고 싶어, 그런 게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통제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적인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제감이라는 것은 삶에 어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시작. 아, 이것도 좋은 일이다. 아, 이것도 좋은 일이다. 자,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자, 모든 일을 이렇게 이제 감사와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 안에 긍정과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채워질 때, 자, 긍정 사랑은 또 긍정 사랑을 끌어당기게 되죠.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끌어당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제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여러 의미를 갖는데, 근데 제가 20년 동안 5천 명을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통제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바뀌지 못할까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뭐 정신과 병원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뭐 심리치료 전문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 깃든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정말 치료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다면 그는 최고의 치료 변화의 전문가 될 수 있죠. 믿습니까?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구조로 이제 통제감을 키우면서 정말 이제 완전한 자기 사랑하고, 자, 시간이 가겠습니다. 책임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자, 남과 비교하는 인생,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즉 자기다운 삶이라는 것은 누구랑 비교, 경쟁 없이 시기 질투 없이 나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자, 꽃은 비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가을에 피는 국화꽃은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잘 된다 하더라도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운 삶을 살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감을 만들면서 의미 있는 빚을 만든다면은 예, 통제감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인천 봉숭아학당을 통해서 이 지지감과 이 해소감, 통제감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른바 정말 신화 창조 문화를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승부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야기하기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충분히 또 저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랑이 깃든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